지난번까지는 외벽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창호공사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 이해가 쉽도록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공사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는 창호공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개념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공사 그러면은 창문공사구나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외부와 실내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실내의 딱딱한 공간을 창문을 통해서 외부와의 연결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창문을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창문을 낸 게 좋을 것이다.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접근이 되겠죠. 물론 외부의 풍경을 보여주는 공간도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기 시설이죠. 어느 위치에다가 창문을 내서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의 공기가 실내의 공기를 환기를 시켜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창문의 위치를 잡았을 때 굉장히 집 안의 공기가 쾌적한 공기가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호공사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책에 나오는 게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수년 동안 집을 지어본 경험에 의해서 창문의 위치를 어떻게 냈으면 좋겠더라.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잡았을 때 외부의 디자인도 예쁘더라. 이것은 순수한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이다 보니까 창문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먼저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호공사 그러면은 이제 PVC 창호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 창호가 있고 PL 창호가 있죠. 이런 창호들이 있는데 PVC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플라스틱의 재질을 PVC라고 하거든요. PVC 창호의 특징은 이제 금속 창호보다는 열 전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열 전도율이 빠를수록 밖의 온도가 안으로 빨리 들어온다는 얘기고, 열 전도율이 늦다는 얘기는 밖의 온도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온도의 속도가 늦다는 말씀이에요. 열 전도율이 늦다 보니까 결로랄지 이제 이런 것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겨울에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단열성이 그만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VC 계통의 하이샤시 창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주 단열 효과가 좋습니다. 이 단열 바가 220mm 바냐, 120mm 바냐, 245 바냐,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될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단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열 기준에 적합한 거기에 맞는 설계 도면이 딱 스펙이 딱 주어져 버려요. 우리 같이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자들은 우리 임의대로 220mm 바를 쓴다. 이 220mm 바라는 것은 이 샤시의 두께를 얘기한 거예요. 샤시가 두꺼울수록 단열 효과는 좋죠. 그러나 우리가 임의대로 이 바를 선정을 한 게 아니에요. 도면을 받아 보시면은 몇 미리로 해라고 이 스펙이 딱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건축업자들이 220mm를 해야 되는데 180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감리들이 이미 들어오면 창문 검수하고 설치해 놓은 거 다 체크를 다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바 두께가 미달될 경우에 설치 다 해놨어도 다 뜯어내야 됩니다. 오히려 아파트 시공하는 것보다 이 상가주택을 시공하고 있는 업자들이 굉장히 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요즘에는 일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정도로 요즘에는 현장에서 FM대로 시공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VC 창호가 보통 금속 창호에 비해서 단열성이 좋다고 했는데 그 단열성이 어느 정도 좋은가, 이게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PVC 회사 쪽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약 3배 정도 좋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단점도 있는데 이건 충격에 좀 약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충격에 약하다는 것은 현장에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창문 설치를 했는데 뭐가 떨어져 가지고 충격을 받거나 이러면은 깨질 수 있는 우려가 많아요. 깨지면 보수하기가 힘들어요. 창틀 자체를 다 전체 통째로 바꿔내야 돼요. 물론 준공이 난 이후에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입주자들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그럴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충격이 약하다는 게 적용이 되지 준공 이후에는 거의 뭐 그럴 염려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공사인데 금속 창호라는 게 뭐냐면 옛날 지어놓은 집들 보면은 약간 알루미늄으로 돼 있죠. 그걸 금속 창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어놓은 집들이 단열성, 열 전도율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밖에 온도가 추우면 바로 안에도 얼어버릴 정도로 전도율이 빠르단 말이에요. 이 금속 창호는 이제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고 오히려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주택에서는 금속 창호를 빼내버리고 거기에 맞는 규격으로 하이샤시로 많이 교체를 하는 추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 창호를 그런 창호로만 알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금속 창호가 진화가 돼서 충격에 강하고 그 단열이 약한 것을 보완해서 단열바라고 나와요. 그 단열바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가깝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1층 상가. 저도 지금까지 다 시공해 놓은 건물들에 1층 상가에는 전부 단열바로 해놨어요. 그건 금속 창호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상업지에 가서 상가 건물들에 창호들로 쫙 되어 있는 건물들 있죠. 그게 전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창들이에요. 이 알루미늄 창도 굉장히 다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컬러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상가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분들께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시공을 해왔던 방식은 뭐 도면에도 거의 스펙이 그렇게 주어져요. 2, 3, 4층 주택 부분에서는 하이샤시, PVC 계통의 창을 넣어라. 그리고 1층은 단열바를 넣어라. 1층에 단열바를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1층은 근생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출입이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그리고 낮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격에 PVC 창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 차원에서 단열바를 쓰게 돼 있죠. 물론 단가 면에서는 단열바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재 창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 교실이 전부 다 목재창호로 되어 있었죠. 그 창호를 목재창호라고 하는데 목재창호를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세컨하우스를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할 때 목재창호를 다양하게 쓰면은 좀 고급스러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220mm 발을 한다. 그러면은 150mm 발을 외부에다가 PVC 계통의 창틀을 설치를 하고 내부에다가는 목재창호로 해서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서 친화력이 있는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목재창호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목재창호의 사용도 이해를 좀 잘 하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2층 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외부는 PVC창, 내부는 목재창호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미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창호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돌 공사를 마무리를 하면 돌이 창대석을 만들어요. 물론 외부 자재를 뭘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창호의 시공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벽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돌을 가장 추천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석재로 가지고는 외부 마감을 짓고 나면은 마감이 딱 되면서 창대석까지 마무리가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공정이 창호 공사이기 때문에 오늘 창호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 자재가 예를 들어서 벽돌로 가거나 아니면 농부리고로 가거나 이런 자재로 갔을 때는 창호를 먼저 설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틀을 설치해 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춤이에요. 그 사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콘크리트 면과 창호를 설치했을 때 콘크리트 면에 딱 붙여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약간 한 4에서 5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창틀을 딱 고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창틀과 콘크리트 벽 사이에 3에서 4cm 정도의 공극이 생기잖아요. 이 공극을 현장에서 거의 다 뭘로 가지고 사춤을 시켜버리냐? 이 폼이라는 자재가 있어요.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데 그 폼으로 가지고 딱 쏴버리면 일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요. 거기를 몰탈로 가지고 사춤을 하려면은 굉장히 일이 많고요. 근데 저는 몰탈로 가지고 사춤을 해라 이렇게 현장에서 꼭 작업을 시켜요. 왜 그러냐? 이 사각을 다 이 몰탈로 사춤을 하려고 하면 하루 만에 못해요. 자꾸 흘러내리니까. 그렇지만 몰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몰탈은 한 번 사춤을 해놓으면은 마르면서 약간 크랙이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크랙이 일부 크랙이 오고 나서는 그 이상은 변형이 안 오는데 우레탄 폼으로 가지고 전체를 다 이 창틀에 사춤을 할 경우에 우레탄 폼은 일정 수명이 있어가지고 그 수명이 지나고 나면은 풍화에 의해 가지고 부실부실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몰탈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 위치에다가 폼을 한 번씩 쏴주고 나머지는 외부 쪽에서 몰탈로 가지고 전부 마무리를 해주면은 방수 효과도 좋고 그리고 창틀 자체도 고정이 튼튼하게 돼 있고 그래서 창문을 열었을 때 퍽퍽 소리도 안 나고 이런 장기적인 하자를 줄일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팩트입니다. 그래서 창호 공사를 할 때는 건축주 성향에 따라 가지고 나는 LG께 좋다. 나는 KC께 좋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을 하되 3월회로 가지고 사춤을 해주면은 굉장히 장기간 하자 없이 좋은 시공 방법이 된다. 이런 내용을 웨이비 건축주님들께서 알고 계시면은 다음에 어느 업자하고 집을 짓더라도 이렇게 시공을 해주면 안 되냐고 요구를 해보세요. 물론 저하고 집을 지을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제가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시공을 해드리겠죠. 그래놓고 마지막에 다 마른 다음에 창틀을 집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안에서 창틀 주변을 보면은 미세한 구멍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레탄 폼으로 가지고 한 번 더 충전해서 쏴주고 그래서 창틀 부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막아줬을 때 단열 효과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죠.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4mm 폐화로 해라 이런 식으로 딱딱 스펙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창호 자체가 이중창이 됩니다. 그럼 24mm 밖에 외부 쪽 안에 쪽에도 24mm 그러면 소음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차단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화 유리 같은 것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를 믿고 맡기셔도 큰 문제는 없다.